네, 2023년 개묘년 신년 운세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임자일주인데요. 일주론을 가지고 이제 신년 운세를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일주론 이제 임자일주인데 일단 세운천간과 세운지지를 이제 보시게 되면 개묘년은 세운천간이 개수죠. 그리고 이제 세운지지가 묘목입니다. 이 개묘하고 임자일주와의 상관관계에서 일주론으로 신년 운세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2023년 이제 토끼띠 해죠. 일단 2023년도 이제 임자일주의 어떤 그 일반론적인 걸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임자일주는 이제 지지의 지장간이 임수하고 개수죠. 여기 20 써 있는 거는 한 달 30일 동안에 이제 임수가 10일, 개수가 20일 동안 이제 사령한다, 작용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자일주는 12운성상 임수가 이제 자수를 보게 되면 이제 왕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12운성의 구조를 보시면 이제 이게 도표인데요. 오늘 임자일주죠. 임수가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자수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임수는 이제 양해천간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12운성 절태양 생육대 노광세 병사묘에서 쭉 돌면 절태양 생육대 록 요기면 왕이 되겠죠. 그래서 임자왕입니다. 12운성 도표는 이제 명리 공부할 때 많은 어떤 그 분석의 도구의 분석 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이거는 잘 익혀두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임자는 이제 왕지입니다. 왕지는 12운성상 굉장히 좀 높은 단계예요. 굉장히 왕한 단계이기 때문에 좀 강하다,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임자일주 천간지지가 모두 양으로 되어 있죠. 임자일주 굉장히 내성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외성적이고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염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제 뭐 홍염이 이제 쭉 있는데 홍염은 은근한 매력이 있어요. 이게 도화하고 좀 약간 틀려요. 도화는 굉장히 좀 끼가 있고 이제 그 굉장히 좀 그 첫눈에 보자마자 좀 매력적인 그런 게 있는데 이 홍염은 그 사람만의 어떤 독특하고 은근한 매력이 있고 이 홍염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일반 대중들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주 특정한 사람이 그 사람만 좋아하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인격이죠. 지금 이제 이게 양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 양자가 이게 이제 그 양양자에다가 칼인자를 쓰죠. 그러니까 양의 머리를 칼로 내리치는 그러한 형상이에요. 이게 일인격입니다. 일인격이 총 이제 4개가 있어요. 이제 병호, 무호, 임자인데 이게 지금 일지의 양인이 있죠. 요거는 이제 일인격이라고 합니다. 일인격. 근데 이게 이제 월지에 만약에 이게 자다 그러면 이거는 양인격이라 그래요. 양인격. 그래서 이제 일인격, 양인격 뭐 아무튼 일인이 됐든 양인이 됐든 굉장히 셉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지지에 이제 그 겁재를 깔고 있는 건데 이 겁재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좀 난폭성이죠. 이 재물을 좀 탐하고 권력욕도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인격의 어떤 대표적인 병호, 무호, 임자일주 딱 3개인데 이 양인적인 어떤 속성이 이제 그 굉장히 좀 셉니다. 세요. 그 보통 이제 뭐 신살 3인방 그러죠. 백호, 괴광, 양인데 이 백호, 괴광도 세지만 이 양인도 이게 이 백호, 괴광 못지않게 아주 강한 일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양인은 이제 굉장히 천간과 지지가 같은 간여지동 사주에다가 굉장히 어떤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이 편관의 제어가 필요합니다. 자, 임수 입장에서 편관은 무토죠. 그래서 이 무토가 다른 일주는 편관을 굉장히 꺼려하죠.
편관은 나를 감시 감독하는 거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러한 좀 안 좋은 흉성으로 보지만, 이 양인한테만큼은 이 편관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임자일주가 무토를 천간에 잘 힘을 좀 지지에 뿌리를 내려서 잘 갖추고 있으면 이 무토가 의미하는 게 관성이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떤 직장적인 그런 관성적인 어떤 그런 유리한 점을 좀 양인일주가 이제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간여지동이죠. 간여지동은 천관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는 게 간여지동이에요. 이거는 간여지동은 이제 비겁이 강한 거죠. 비겁이 강하면 재를 극하죠. 지금 임자가 이거는 수인데 수극화에서 이거는 화를 이제 극하는 겁니다. 임자일주의 입장에서 화는 이거는 재성이 되는 거죠. 재는 이제 남명 입장에서는 여자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 간여지동 사주는 남녀공이 이 재를 극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부관계가 유정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임자일주 제가 여러 번 봤는데요. 이 굉장히 좀 부부관계가 이렇게 잘 흘러가고 유정하게 가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정제 정관을 임종, 이거는 이제 끌어오는 건데, 만약에 임수 입장에서 이제 재를 끌어온다 그러면 자가 정을 보든지, 그 다음에 무토가 이제 끌어올 수가 있는데, 전부 다 이게 태지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태지에 놓이게 되는 게 약간 좀 불안한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임자일주는 이제 그런 간여지동 사주, 그 다음에 부부관계가 좀 유정하지 않겠다. 이 정도는 좀 약간의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출발하면 이제 일주 이야기가 좀 쉽겠습니다. 남자는 특히 여자 문제로 골머리를 낳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뭐냐면 1인격의 간여지동의 여자 그런 극한 어떤 그런 사주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임자일주가 장점도 많아요. 물론 이제 단점은 이제 대표적인 게 1인격하고 이제 간여지동의 어떤 단점이 있지만 임자일주가 굉장히 외모가 굉장히 준수합니다. 남녀공이 준수하고, 그리고 이제 자존심도 강하죠. 자존심 강한 게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추진력도 있고 굉장히 어떤 장점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독립심이 좀 강하고 지도자적인 기질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장점이. 그런 어떤 임자일주가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비견을 보시게 되면 지지의 시장간에 비견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임수가 자수를 보니까 왕자 왕궁 되겠죠. 왕자 왕궁이라는 얘기는 비견은 형제자매니까 형제자매도 왕한 거예요. 엄청 세죠. 세니까 서로 부딪힙니다. 이렇게 불화가 좀 있을 수 있겠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수가 자수를 보면은 이제 이건 녹지에 있어요. 이건 녹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녹지란 얘기는 내가 일한 만큼 녹봉, 돈도 들어오는 거고 식록도 되는 것이고 지기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데 굉장히 왕하죠. 겁재가. 겁재는 흉성인데 기본적으로 셉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임자일주가 양인으로서 굉장히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거예요. 이제 직업적인 직장에서도 굉장히 어떤 승진 욕구가 강한 게 이제 임자일주입니다. 재물욕도 강해요. 예. 겁재가 왕하면 재물욕이 강합니다. 우리나라 재벌 총수 중에서도 겁재가 왕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임자일주가 남 밑에서 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임자일주가. 왜? 자존심 세죠. 양인이죠. 그 다음에 간여지동이죠. 자존심 강하죠. 이 독립심이 있죠. 지도자적인 기질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남 밑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 지금 직업적성이 이쪽 계통으로 나가야 돼요. 임자일주는. 만약에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평범한 직장보다는 전문직, 군인, 경찰, 교육자, 종교, 체육인, 예술인, 의료인, 공통점이 있죠.
전문직입니다. 아주 전문직이고 이건 남밑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주도적인 어떤 직업이죠.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물론 군인 경찰 이것도 다 조직 사회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다 뭐냐면 전문직으로 봐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쪽 계통으로 나가야, 그리고 가장 좋은 게 군인 경찰입니다. 교육자.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근데 이쪽 계통의 직업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임자일주가. 삶이 굉장히 고달프고 팍팍합니다. 아주. 왜냐면 이러한 센 어떤 그런 양인에다가 간여지동에 이런 사주가 이런 직업이 없다 그러면 아니면 그런 걸 버티지를 못해요. 오래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쪽 계통의 직장을 가야 됩니다. 임수 입장에서는 병화, 무토, 간목, 경금이라고 하는 천간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천간을 사주 원국에 잘 갖추면 여기에 해당되는 육친성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임자일주가 이제 2023년도에 이제 계묘년을 이제 맞이하는 거죠. 자, 임수 입장에서 계수는 겁재입니다. 겁재인데 이건 흉성으로 보는데 이게 뭐 흉하니 많이 뭐 신강하니까 뭐 겁재가 좋네 나쁘대 신약하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이 겁재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형제 자매나 아니면 이제 경쟁자도 의미하죠. 이 겁재가 작동을 하느냐 마느냐를 보는 거예요. 냉철하게. 그래서 이 겁재가 개수가 그 겁재가 이게 뭐냐면 나한테 뭐 귀신이니 한신이니 뭐 용신이니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거는 천간 오합으로 보는데 갑기일경 병신정이 무게합이 있죠. 2023년도에는 계묘년이니까 무토를 봐야 돼요. 자, 무토를 본다 그러면 개수가 드러난 천간의 무토를 볼 수도 있고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 무토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개수가 드러난 천간하고 이렇게 만약에 임자일주가 드러난 천간에 무토가 있다고 한다면 얘가 얘랑 합을 하면서 얘가 그 작동이 안 돼요. 합을 해서 얘가 나가요. 그러니까 겁재라는 게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겁재를 뭘로 볼 것이냐. 그러면 이제 내 경쟁자가 될 수도 있겠죠. 경쟁자가 들어와서 자, 만약에 천간에 무토가 있다 그러면 이 무토랑 같이 나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무토가 지지에 만약에 뭐 이 진토를 했다, 뭐 이게 여기 뿌리를 내렸다 그러면 쉽게 나가진 않지만 약하게 무토가 있다 그러면 얘가 나가면 이건 뭐냐면 임수 입장에서 무토는 직업 직장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올해 2023년도에 내 경쟁자가 들어와서 내가 직장에서 실직을 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경쟁자를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경쟁자로 인해서 내가 내 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뭐냐면 이 겁재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신강 신약에 있어서는 만약에 뭐 임자일주가 뭐 신약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만약에 신약사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개수는 나를 도와주는 형제 자매 그리고 뭐 친구 동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겁재를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지 지장간에 있는 무토랑 합을 했다 보시면 지지 지장간에 진술 인신 사이에는 지지 지장간에 무토가 있죠. 보시게 되면 해, 술, 신, 사, 진해, 진인 이거는 지지 지장간에 무토가 보이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다른 6개 지지는 지지 지장간에 무토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자일주가 지지의 진술 인신 사이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겁재가 작동을 해요. 예. 작동을 합니다. 들어와서 이 겁재의 어떤 성격, 예, 겁재라고 하는 것들이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나한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겁재는. 이거는
사주 원국을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운 지지가 묘목이죠. 이 묘는 지지는 형충회합으로 작동을 합니다. 형충회합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 형은 인신사 축술미가 대표적인 것이고 이 묘가 형하는 건 자묘형밖에 없죠. 자묘형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임자일주가 쥐띠다 그러면 바로 자묘형이 작동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어차피 임자일주는 일지에 자수를 깔고 있으니까 자묘형이 성립이 돼요. 근데 자묘형이 인신사 축술미 삼형처럼 그렇게 강한 그런 그 형살은 아닙니다. 그러면 뭘로 볼 거냐? 자묘형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일지와의 형이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좀 조금 다른 해에 비해서 좀 소원해지고 멀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자하고 묘랑 이제 이거는 상관성인데 내가 색다르게 뭘 하고 싶다는 거죠. 요런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그 좀 사연이 있고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내가 진로를 깨쳐나가고 이런 것들이 약간의 흔들림이 있겠다. 뭐 요 정도로 보는 거지 아주 센 형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묘하고 충하는 게 있죠. 지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형충회합으로 이게 작동을 해요. 자, 이게 그 작동의 방식은 시점이라는 거는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순으로 이렇게 묘가 쭉 진행하면서 작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충을 보시게 되면 묘는 유하고 충을 하죠. 묘유충이 되면 이제 만약에 임자일주가 닭띠다 그러면 바로 묘유충이 작동을 해요. 만약에 유가 여기 없으면 여기 없고 여기 있다고 한다 그러면 또 이쪽으로 와서 또 충을 하겠죠. 여기도 없더니 유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얘가 충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진격하면서. 그래서 이제 임자일주가 지지에 유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묘유충이 성립이 돼요. 임자일주가 지지에 유가 없다 그러면 묘유충이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묘유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묘 안에 있는 지장간이 갑을이죠. 그럼 갑은 지장간이 나와서 드러난 천간에 기토가 있다면 이 기를 가지고 나가요. 자, 을은 을경합을 하죠. 을경 드러난 천간에 경금을 가지고 여기 나가요. 자, 유금 안에 지장간은 경금이죠. 경금, 신금이 있는데 묘유충이 되면 유 안에 있는 경금도 나와서 드러난 천간이 을이 있다면 얘 을을 가지고 나가요. 신금은 병신합을 하죠. 그래서 신금이 드러난 천간에 병화가 있다 하면 얘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것들이 드러난 천간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실로 보는 겁니다. 실로. 예. 그런데 이 빨간색이 없고 그냥 까만색이다 그러면 이건 득실이 없어요. 이거는 득실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다 뭐냐면 임자일주가 지지에 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유가 없으면 이런 복잡한 양상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냥 무탈한 한 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득실이 좀 갈리죠. 묘유충이 되면은. 예. 회는 이제 요거는 삼합 방합을 의미하는 건데 이 묘는 임묘진 방합을 하는데 방합은 두 글자로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세 글자가 다 모여서 그것도 같이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방합이 성립이 되니까 여기서는 다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삼합을 해야 되는데 삼합은 두 글자만 있어도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묘는 목에 삼합이 되죠. 해묘미. 해묘미 삼합을 합니다. 두 글자도 돼요. 지금 해묘하고 묘미 이렇게 두 글자도 되니까 만약에 임자일주가 양띠다라고 한다면 바로 요 묘미 반합을 하죠. 반합인데 이 해묘미는 이거는 목의 국입니다. 목국이에요. 삼합의 반합이 되는 거죠. 반합도 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목은 임수일간한테 목은 식상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로나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표현.
그래서 임자일주가 만약에 양띠다고 한다면 2024년도에 목이라고 하는 식상성을 얻는 거예요. 식상성의 득이에요, 득. 식상성의 득이니까 만약에 임자일주가 양띠라고 한다면 2023년도에는 내가 새롭게 그 삶의 어떤 방향이나 진로를 정해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돼지띠 마찬가지예요. 해묘 반합을 하는데 이것도 목이죠. 임자일주에서 목은 식상성이니까 진로나 방향, 표현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돼지띠인 경우에도 새롭게 진로를 열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임자일주가 만약에 여명이라고 한다면 식상성이죠. 그러니까 자식 낳는데, 이거 이제 식상은 자식을 의미하니까 자식 낳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유리하겠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육합을 보시게 되면 묘가 이제 합을 하는 거는 육합 중에 술토죠. 묘술합을 하죠. 술입니다. 술. 만약에 임자일주가 개띠다. 그러면 이제 묘술합을 바로 하겠죠. 만약에 뭐 여기에 술이 없고 만약에 술월에 태어났다. 마찬가지예요. 묘술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합이 되면 좀 답답한 거예요. 술토는 임수 입장에서는 관이니까 직업 직장이죠. 그러니까 직업 직장 면에서 좀 답답함이 있겠고, 내가 새롭게 일을 좀 벌려 나가고 싶은데 그 부분도 좀 일부 막힘이 있는, 그렇게 해서 좀 답답함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이거는 뭐 실로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뭐 좀 심하면, 물론 이제 이게 뭐냐면 합의돼서 나갈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좀 묶이는 거니까 좀 답답함이 있겠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임자일주가 2023년도에는 이제 겁재랑 이제 식상성을 이제 그 변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겁재는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주 원국을 잘 봐야 됩니다. 일주만 가지고 이 겁재가 나한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냐를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겁재가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본 거고, 겁재를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겁재가 경쟁자하고 흉성이지만 이 겁재로 인해서 본인이 발전의 계기도 됩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도 하여튼 임자일주는 이러한 어떤 그 겁재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변동, 그 다음에 새롭게 어떤 진로를 열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